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예고 없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며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마치 영혼이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짐을 지고 있는 것에 지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 자기가 속하지 않는 공간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에 지친 듯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칼윤기, 진정한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묘사한 시점,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아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지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순간은 큰 공지가 없이 찾아옵니다. 하늘에 신호가 뜨거나 달력에 오늘은 당신이 자유로워질 날입니다 라는 표시가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가장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늘에 드러납니다. 많은 밤 동안 당신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을 때 아마도 당신이 변하고 더 노력하고 가슴속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무시했다면 모든 것이 잘 맞을 것이라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적 소진 속에서 그만하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융에게 이 순간은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그것은 변덕도 아니고 단순한 감정적 반응도 아닙니다. 이는 정신으로부터의 깊은 메시지,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듣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외침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돌아갈 수 없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것을 놓기로 결정하면, 당신의 진정성 쪽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게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있던 사람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당신인 새로운 사람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하자고 말하는 것이 반항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가 무언가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기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윤근 이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기에 받아들이기 아프기조차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기반하여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수년 동안 당신은 스스로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현실이다. 변할 수는 없다. 어쩌면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면 혹시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와 같은 문구로 고통을 정당화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러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여왔고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했습니다. 당신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당신의 영혼을 무디게 하는 일, 그리고 단지 소모만 할 뿐인 역학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신의 일부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었고 삶이 이렇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윤근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자신의 진화를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화는 더 이상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공명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프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억압한 모든 것이며 숨기도록 배운 당신의 일부, 당신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욕망, 생각,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복하는 패턴들, 당신을 상처 입히는 관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두고 있던 신념 체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람 한 명 직장 상황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시점에서 자신이었던 버전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과 함께 했던 당신의 피난처가 되고 당신의 변명 그리고 당신의 안전지대였던 버전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고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놓기로 결심할 때 무의식은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의심할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두려움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역할은 당신을 익숙한 것, 예측 가능한 것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진정한 내적 투쟁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것의 안락함과 새로운 것의 불확실성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고 되돌아가지 않으며 초기의 혼란을 극복한다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일종의 심리적 재탄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수년간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어 성장할 수 없게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참을 때마다 당신의 생명력의 일부를 내주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풀어놓겠다는 결정을 할 때 모든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거의 마법과 같은 과정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분명해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 이 과정을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이라고 말한 후에 생기는 자기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검증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확신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을 때, 자신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뀝니다. 당신은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밖에서 찾기 위해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부스러기로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당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것과 조화롭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변하고 길이 열리며 기회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뭔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당신 자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발견한 후에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앞길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만이라고 말한 후에 생기는 자기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유독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경고 신호를 최소화하며 깊은 곳에서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생기면서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필터 없이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한때 정상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했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깊은 변화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때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충분히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고 이해심이 깊고 충성스러우면 언젠가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것이 결코 당신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든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지 않은 사람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윤근,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다면 그녀의 내적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에서 같은 역학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혼란을 투사할 거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에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상처를 쏟아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허락했다면 그건 당신이 어떤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만이라고 말하고 그런 역학을 계속하기를 거부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을 죄책감, 조작 또는 공허한 약속으로 조종하던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분노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변했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잃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인 구축물로 한번 확립되면 당신 인생의 모든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인 외로움에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것을 놓기로 결심할 때 빈자리가 남습니다. 과거에는 관계, 습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들은 고통스럽긴 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 불확실성 속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두려움, 혼자의 두려움, 더 나은 것을 찾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윤기 가르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편안함을 찾지 않습니다. 변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명료함이 찾아오기 전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향수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이 떠나온 것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시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아직 자유로움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깨닫기 전에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허함을 채우고자 간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부서져 있었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자기 사랑은 거래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예전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참았던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intolerable becomes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기보다 당신은 단지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뒤로 돌아가는 이유는 변화의 과정이 선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 순간도 있고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불확실성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윤근 개인화의 길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허는 무서울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공허는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공간을 너무 빨리 채우거나 불확실성이 두려워서 이미 아는 것으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을 위해 진정으로 운명 지어진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 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준 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 공허함에 몸을 맡기고 느끼며 모든 이러한 감정적 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아무 것으로도 채우려는 유혹을 저항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명확성을 얻습니다. 예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명확성,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완전하다는 깊은 이해가 옵니다. 당신이 이 지점에 도달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삶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을 찾지 않고 사랑을 발산합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새로운 당신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것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이제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이해했으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지식을 공유하세요. 여전히 당신이 벗어나고자 했던 같은 고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방금 들은 것은 단순한 성찰이 아닌 변화의 도구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메시지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과 가장 공명했는지 알려주세요. 이 과정에서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신의 여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당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M